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영양소 10가지와 그 중요성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단백질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근육량 유지를 통해 기초 대사율을 높여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식단에 살코기, 닭 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을 포함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통곡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세 번째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체중 감량을 지원한다. 연어, 아보카도, 호두, 치아씨드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중 조절을 돕는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수분 보충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타민C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신체의 지방 연소 과정에도 관여한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 키위, 브로콜리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비타민D는 골격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적정량의 일조량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거나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인 연어, 계란을 섭취하면 좋다. 칼슘 또한 중요한 영양소로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이다.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체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유제품, 녹황색 채소, 두부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온다.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철분은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체중 감량을 하는 동안 특히 더 필요하다. 철분 결핍 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붉은 고기, 콩류, 시금치 등을 섭취하여 철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제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씨앗류에 풍부하며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듯 체중 감량은 단순한 칼로리 소모 이상의 문제이다. 관리가 필요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영양소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이를 식단에 적용하여 건강하면서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도 없이 조용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수지는 어느 날이던가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도시 생활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자연치유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평생을 도시에서 보낸 수진에게 자연과의 조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다양한 자연치유법에 대해 알아보며 새로움에 설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요가와 명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숲속 힐링 캠프였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소리와 함께 명상을 하고 낮에는 울창한 숲속에서 요가를 하며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녀의 동작도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 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수지는 두 번째 치유법을 찾기 위해 떠났다. 이번에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멜로디 테라피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닷가의 소금 내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이 주는 멜로디에 몸을 맡겼다. 멜로디 테라피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 이상으로 자연의 소리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수진이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자연 재료로 만든 아로마 테라피 향초 작업실이었다. 이곳에서는 자신만의 향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각종 허브와 꽃잎을 섞어 자신이 원하는 향을 찾아갔다.
향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방 한가득 퍼지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향기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까지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 향을 맡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산책에 참여했다. 이 산책은 일반적인 걷기 운동과는 달리 자연이 가진 치유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들판을 걸으며 발걸음을 느긋하게 조절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호흡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해 나간다. 자연 치유법을 통해 수지는 자연에 둘러싸여 지내는 것이 그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도시 생활로 번아웃 직전이었던 그녀는 자연의 치유력을 몸소 체험하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를 되찾았고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수지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스스로 채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강한 무기력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부터 나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명상이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처음에는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점점 잦아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 머릿속에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이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집 앞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러닝화를 신고 땀이 흐르는 만큼 마음의 독소도 배출되는 듯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였다. 나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능률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 네 번째는 취미 활동이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 강화였다.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특히 말을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여섯 번째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행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격려하며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좀 더 밝게 보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상담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가면서 나는 점차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확립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소중한 방법들을 떠올린다. 이제 나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명. 지난밤에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뜹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른 기상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조금만 더 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달라지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10분씩 알람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을 택했죠. 조금씩 몸과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행위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침이 시작됩니다. 큰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며 밤새 회복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가벼운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새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와 맞춰 몸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거실에 놓인 요가 매트 위에 몸을 맡기고 어제 쌓인 피로를 풀어내며 하루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스트레칭은 제 몸을 깨우는 동시에 오늘 하루를 맞이할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이죠. 스트레칭이 끝나면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레몬을 활용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레몬 물은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체내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군요. 그런 다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귀리와 다양한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오트밀을 먹습니다. 튼튼한 하루를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 섭취가 기본이니까요. 식사를 마치면 10분가량 명상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작은 방에 앉아서 오롯이 제 안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긍정적으로 바뀌곤 합니다. 명상 후에는 그날의 할 일 목록을 점검합니다. 하루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하루가 훨씬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들에는 물론 업무적인 목표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작은 과업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챕터 읽기라든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기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나면 아침 루틴은 서서히 끝이 납니다. 정돈된 집안은 제 마음 또한 정돈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본격적인 하루 일정에 나섭니다. 그렇게 아침 루틴을 완성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는 아마도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겠지요. 이 모든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랍니다. 아침 루틴은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이 방법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